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회는 전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사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인사청문 대치전국의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강 장관 임명 강행을 협치 파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이번 회동, 과연 결과가 있을까요? 여야 원내대표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을 두고 회동 초반부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5대 원칙 하나만 위반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3개, 4개 위반한 분들을 계속 임명해달라고 잡히라고 하니까. 인사 시스템이 무너졌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상은 과거 정권에서 무너졌던 인사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심각한 분위기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여당 대표가 좀 청와대 대변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고 왜? 그래도 우리 의장님이 공개적으로 한 말씀은 산적한 국회 연원 과제를 풀기 위한 자리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각 당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한 진전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또 자유한국당은 참여를 안 한다고 보고. 자진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도 여야는 딴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당이 오늘 법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위 소집에서 주거 취소나 취소. 당연히 나올 거지. 그거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그 국정을 발목 잡는 용어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부결과 연이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협치 대신 대치전국이 길어질 조짐입니다. 특히나 캐스팅보트권을 쥐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문재인 정부 신국정농단 세력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국민의당이 이렇게 돌아서면 문재인 정부나 여당으로서도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우선 가장 타격이 크겠죠. 지금 특히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좀 수위가 높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요.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어긋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를 임명하는 건 이런 인사에 대한 신국정농단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언 수위가 센 것과 달리 행동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사실 야3당이 모두 의원총회를 갖고 향후에 이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까 논의했는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향후 상임위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국민의당은 우선 상임위에는 참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야3당이 한꺼번에 공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선 국민의당이 발언은 세게 하고 있지만 행동은 뭔가 호남 지역을 신경 쓰는 부분도 있을 거고 다른 이제 협치, 장내 투쟁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부분 때문인지 약간 행동 부분에서는 그 말만큼 수위가 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번 인사청문 전국에서 유달리 많이 나온 얘기가 있죠.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표현으로 서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특히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이 이번에 과거 민주당 논평을 그대로 패러디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석호 기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요, 2016년 9월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낸 논평입니다. 귀닫고 눈 막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행보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17년 6월 18일 자유한국당 논평은 아주 똑같습니다. 귀닫고 눈 감은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이름만 바뀌고 귀닫고 눈 감은 불통행보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구가 아주 똑같은데요. 바로 패러디입니다. 왜 그러냐? 자유한국당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때는 그토록 정권에 대해서 비난을 하더니 이제 집권 여당이 되고 나니까 청와대 감싸기에 급급하다. 왜 야당 시절 생각은 못하고 지금 생각만 하느냐.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한데 2016년 9월 4일 민주당 저런 논평이 나오게 만들었던 또 원인도 있겠죠.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그다지 그렇게 큰 시각차를 두고 바라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권의 화합을 요구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어떤 부분이 당시에 발단이 됐었는지 이것도 같이 짚어주세요. 최석호 기자. 네.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인사청문 전국의 한 가지 전환점이 됐던 게 안경환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인 것 같은데 이 자진 사퇴를 두고 조국 민정수석과 안경환 전 후보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안경환 전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지만 청와대가 부실 검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조국 민정수석이 도대체 어떻게 검증을 한 것이냐라는 책임론이 야권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이 안 전 후보자의 낙마의 원인이 된 사유들, 그 혼인신고 무효소송 같은 이런 사건들을 알고 있었느냐, 정말 몰랐느냐라는 게 쟁점인데요. 이를 놓고 안 전 후보자와도 약간 진실공방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 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쯤에 청와대에서 물어와서 소명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측에서는 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전혀 몰랐다,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몰랐다라면서 안 전 후보자가 착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어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는데요. 청와대 측에서는 안 전 후보자가 우리 설명대로 착각한 거라고 설명을 해왔다. 그러니 진실공방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사람 과거에 참여연대 활동 그리고 서울대 법대 교수 활동도 같이 하면서 인연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런 문제로 서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강병규 기자, 네. 전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면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인사 검증 권한이 있고 그것도 책임이자 의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저런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몰랐다고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법적의 관측일 수도 있거든요. 관측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자체가 측근들 혹은 그리고 관련된 주변 인사들의 그런 비위를 감찰하는 그런 측면이 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몰랐다, 정상적으로 했는데 몰랐다라고 하면 좀 더 그것도 문제라 이런 얘기라는 거죠. 국민의당 초선 의원 10명 정도가 지금 입장을 좀 밝혔는데 일단은 조국 민정수석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사안을 의도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 누락한 것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제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 무능의 극치고 알면서도 보고를 누락했다면 불충의 극치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자, 일단 이런 것까지 다 짚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야권에선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에 불러서 인사 참사에 대해서 따질 것이다 이러면서 국회 운영위 소집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자진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일단 들어보시죠. 법무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 사퇴까지 하는 큰 의혹이 있었는데 이걸 이런 사람을 주체난 인사수석 이런 사람을 검증도 못하고 내세웠던 민정수석 책임이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또 어떤 제도 보완이 필요한 건지 이런 국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상의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정수석과 후보자 간에 특별 친분 관계가 있다고 이를 눈감아준 특혜 검증에 큰 잘못이 있고 반칙에 의하여 특권 후보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은 자진 사퇴함으로써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조국 수석 출석을 아마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출석할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거죠? 필요하면 해야죠.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이 진행돼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가서 불러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야 모두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데 근데 뉘앙스는 다릅니다. 이걸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일단 목소리부터 다 들어보신 건데요. 최석호 기자, 전 이렇게 생각해요. 민정수석 인사검증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걸러내는 게 또
우리나라의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사검증 실패했다고 한 건 실패했다고 물러나라. 이건 또 타당한 비판일까요? 이거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야당 입장에서는 쌓일 대로 쌓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했고 지금 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청문회는 그냥 참고용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조국 수석을 매개로 해서 조국 수석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 참사가 난 것 아니냐 이렇게 역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은 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의 책임을 조국 민정수석에게 돌리고 있는데 하지만 청와대는 오히려 검찰개혁이나 조국 수석을 흔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 움직임이 이미 포착이 된 상태다.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40여 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 공개가 된 것을 가지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알려지게 됐느냐. 이렇게 청와대에서는 반발하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요.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일부 세력들이 일부러 이런 자료들을 흘린 것이 아니냐. 개인정보인데 이게 어떻게 흘러들어가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또 그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감싸기에 아주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낙마라든가 안경환 후보자 낙마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이 100점을 맞을 수도 있고 90점을 맞을 수도 있지 어떻게 100점을 못 맞았다고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는 얘기냐 이렇게 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누구 편을 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도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직접 사회부에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시민들 한번 반응도 다 같이 한번 담아서 판단해 보도록 하시죠. 9월 4일 민주당 저런 논평이 나오게 만들었던 또 원인도 있겠죠.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그다지 그렇게 큰 시각차를 두고 바라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권의 화합을 요구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어떤 부분이 당시에 발단이 됐었는지 이것도 같이 짚어주세요. 최석호 기자. 네.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인사청문 전국에 한 가지 전환점이 됐던 게 안경환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인 것 같은데 이 자진 사퇴를 두고 조국 민정수석과 안경환 전 후보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안경환 전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지만 청와대가 부실 검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조국 민정수석이 도대체 어떻게 검증을 한 것이냐라는 책임론이 야권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이 안 전 후보자의 낙마의 원인이 된 사유들, 그 혼인신고 무효소송 같은 이런 사건들을 알고 있었느냐, 정말 몰랐느냐라는 게 쟁점인데요. 이를 놓고 안 전 후보자와도 약간 진실공방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 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쯤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회는 전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사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인사청문 대치전국의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강 장관 임명 강행을 협치 파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이번 회동, 과연 결과가 있을까요? 여야 원내대표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을 두고 회동 초반부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5대 원칙 하나만 위반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3개, 4개 위반한 분들을 계속 임명해달라고 잡히라 그러니까. 인사 시스템이 무너졌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상은 과거 정권에서 무너졌던 인사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심각한 분위기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여당 대표가 좀 청와대 대변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왜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의장님이 공개적으로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적한 국회 연한 과제를 풀기 위한 자리였지만 입장 전환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각 당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르니까 그래서 특별한 진전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또 자유한국당은 참여를 안 한다고 보고. 자진 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도 여야는 딴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이 우리를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희 소집에서 조국 수석이나 윤석열 취소. 당연히 나올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그 국정을 발목 잡는 데 쓰여져서는 안 된다. 이게 저희들 입장이에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과 연이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협치 대신 대치 정국이 길어질 조짐입니다. 네, 특히나 캐스팅 보트권을 쥐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문재인 정부 신국정농단 세력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국민의당이 이렇게 돌아서면 문재인 정부나 여당으로서도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우선 가장 타격이 크겠죠. 지금 특히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윤준길 대변인이 이번에 과거 민주당 논평을 그대로 패러디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석호 기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요, 2016년 9월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낸 논평입니다. 귀닫고 눈 막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행보가 갈수록 점입 가경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17년 6월 18일 자유한국당 논평은 아주 똑같습니다. 귀닫고 눈 감은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이름만 바뀌고 귀닫고 눈 감은 불통행보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구가 아주 똑같은데요. 바로 패러디입니다. 왜 그러냐? 자유한국당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때는 그토록 정권에 대해서 비난을 하더니 이제 집권 여당이 되고 나니까 청와대 감싸기에 급급하다. 왜 야당 시절 생각은 못하고 지금 생각만 하느냐?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한데 2016년 9월 발언들이 좀 수위가 높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요.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어긋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를 임명하는 건 이런 인사에 대한 신국정농단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언 수위가 센 것과 달리 행동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사실 야3당이 모두 의원총회를 갖고 향후에 이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까 논의했는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향후 상임위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국민의당은 우선 상임위에는 참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야3당이 한꺼번에 공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선 국민의당이 발언은 세게 하고 있지만 행동은 뭔가 호남 지역을 신경 쓰는 부분도 있을 거고 다른 이제 협치, 장내 투쟁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부분 때문인지 약간 행동 부분에서는 그 말만큼 수위가 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번 인사청문 전국에서 유달리 많이 나온 얘기가 있죠.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표현으로 서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특히 자유한국당